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애나 테일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그 흔한 살인사건이 뭐 흔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살인사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살인사건,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중에 왜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살인사건에 사용된 도구가 일본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요, 2021년 9월 4일, 참고로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그 9월 4일 날 강서구에서요, A라는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즉 딸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무참하게 여러 번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이 사건은요, 일본의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일면에도 한동안 실렸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일본에서도 있기 힘든 일본도로 한국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살인사건은요, 서로 이혼을 하려고 집을 나가 있던 아내가 그 아이들의 옷을 가져가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이 남자의 집에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 친정집에 피난을 가 있었대요.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이 남편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있기 전날 전화를 해서 애들 옷 가져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워낙 그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친정 아버지와 함께 이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이 집 안으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칼에 무참히 찔리게 되죠. 친정 아버지가 119에 전화를 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아내는 곧 죽고 맙니다. 이 아내가 죽으면서 한 마지막 말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였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죽어가면서도 아이들 걱정을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정말 애잔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요, 눈앞에서 내 딸이 일본도에 마구마구 그 처참하게 찔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친정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일본도에 찔려서 죽은 엄마를 둔 두 자녀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일본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일본도는요, 그 남편 A씨가 몇 년 전에 일을 해주고요, 돈 대신 받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소장용으로 신고가 돼 있던 칼이에요. 그는요, 이 칼을 침대 머리맡에다 두고서요, 애지중지했대요. 아내는 그 칼이 섬뜩하다고 다른 곳에 치우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대요. 우리 위험한 물건 옆에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도 어떤 걸까요? 우리 일본 하면 검의 나라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이 검과 벚꽃에서 죽음의 미학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벚꽃에서 죽음의 미학이냐고요? 칼은 알겠는데 왜 벚꽃? 이 벚꽃이요, 확 피었다가 몇 번의 비바람에 깨끗하게 확 지는 모습에서 그 아싸라게 죽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미학을 일본 사람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칼도 마찬가지죠. 싹 베어져서 죽을 때 어떤 아싸란 죽음, 깨끗한 죽음의 미학을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에서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부터의 그 미학적인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일본도에서 왜 우리는 죽음의 미학을 느끼는 걸까요? 상대방을 깨끗이 베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검에서 느끼는 어떤 죽음의 미학은요, 충성스러운 죽음을 뜻해요. 충성스럽고 그 절개 있는 죽음. 일본에는요, 할복 문화라는 게 있죠. 할복 문화는요, 사무라이가 그 자기의 복수나 아니면 자기의 치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가르고 죽는 것을 할복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 할복은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사무라이들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때의 할복이 있고요. 또 형벌로 정해져 있는 할복이 있습니다. 형벌로 정해진 이 할복은요, 사무라이들에게만 내려지는 명예로운 형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형벌로 내려지는 할복에선요, 실제로 배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요, 그 단도를 쥐고 이렇게 죽는 척만 하고요. 뒤에서 그 사무라이 기모노를 곱게 차려입은 남자가 자기 이름을 정중히 밝히고 칼로 목을 친다고 합니다. 이 칼로 목을 칠 때요, 일부를 남겨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칼로 그 전부 목을 잘라버리면 참수형이 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그 처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복형은 사무라이에게만 내려지는 명예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이 명예로운 자결, 할복. 일본에는요, 가부키, 영화, 소설, 뭐 수도 없이 수백 번에 걸쳐서 재생산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47인의 사무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701년에 에도 막부의 5번째 장군인 그 도쿠가와 스나요시라는 장군이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일본은요, 물론 천황이 있지만 당시에 천황은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막부, 에도 막부를 연 장군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세가 없지만 일본은 중세가 있어요. 그 여러 곳의 땅을 그 나라에 공이 있는 장군들에게 줘서요, 그 영주가 되게 하죠. 그리고 그 영주 밑에 가신이 있습니다. 우리 돈키호테에 보면 기사들이 자기 영주를 위해서 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영주들 밑에 가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47인의 사무라이들 얘기고, 이 47인의 사무라이는 그 아코번이라는 번주, 영주인 아사노라는 사람의 가신들이었던 사무라이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신들은요, 자신들의 주군이 그 천황의 사절단으로 에도 막부를 가서 이 장군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사절로 온 아키라는 사람이요, 자신들의 주군에게 어떤 치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치욕에 화가 난 이들의 주군인 아사노가요, 그 키라라는 사람에게 칼을 뽑아서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군은요, 자신 앞에서 이 자신의 2명의 가신이 서로 칼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를 냈고요, 불경죄를 물어서 아사노에게 할복 자살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할복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47인의 자객들은요, 자신들의 주군을 죽게 한, 군주를 죽게 한 그 아키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복수는요, 이 사건이 있던, 즉 이들의 주군이 할복 자살을 한 2년 후에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반은요, 약장수로 변장을 하고요, 반은 장돌뱅이로 변장을 해서 아키라는 사람의 앞문과 뒷문으로 쳐들어가서 아키의 목을 쳤다고 하죠. 이 사건이 있자 이 막부의 장군은요, 매우 화를 내고 이 47인의 사무라이들에게 할복 자살을 명령합니다. 당시 여론은요, 이들의 충성심과 기계를 높이 사서 이들을 좀 살려주자, 너무 훌륭하다, 주군을 위한 이 충성이 멋있지 않냐, 뭐 이랬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장군은요, 그 막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전원 할복을 명령하고요, 이 47인의 그 사무라이들은 강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전부 잘라내서 강물에 버리고 장렬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 내장을 버렸냐고요? 배를 갈랐을 때 금방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의외로. 왜냐하면 배를 갈랐을 때 우리가 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복부 속에 있는 대동맥이 잘라져야지 되는데, 그냥 배를 칼로 찔렀을 때요, 장기들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장기들이 손상이 되면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할복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장을 같이 잘라내서 아예 버려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즉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 장군이요, 이 도쿠가와 스나요시라는 장군은요,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법이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연민을 느끼라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장군이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동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소고기도 못 먹고요. 말고기도 못 먹고요. 개고기도 못 먹어요. 물고기는 먹었겠죠. 그래서 대다수 일본 사람들은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매일 풀떼기만 먹으니까요, 키가 자라지 못해서 키가 작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볼 때 키가 작다고 해서 외구라고 하고요. 지금도 가끔 우리는 일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할 때 외놈이라고 하죠. 지금 현대 일본인들은 키가 큽니다. 잘 먹어서. 그런데요, 이 장군이 이 법을 만든 이유는요, 어떤 스님이요, 이런 점을 쳐줬대요. 장군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장군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장군은 무술년생이니까 특히 이 무술년생이라는 건 개띠를 말합니다. 개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요, 너무나 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장군은요, 일명 개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요, 실질적으로 모든 동물을 보호하기는 했지만 개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껴서요, 그 도쿄의 3군데에 개 보호소를 만듭니다. 이 개 보호소는요, 지금은 기념관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개 보호소가 만들어진 연도는요, 1686년도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이요, 장희빈에게서 아들 경종이 막 태어난 해가 168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종이 태어나기 2년 전, 즉 숙종이 막 지배하기 시작한 그 무렵에 이미 일본은요,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네요. 매우 선진된 법이네요.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외놈이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우리 조선이나 일본이나 당시에 그 주된 사상으로 받아들였던 건 유교 사상입니다. 이 유교 사상인데요, 일본에서 중요시 여겼던 건 충사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겼던 건 정절과 효사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춘현전만큼이나 인기가 있는 이 47인의 자객 이야기는요, 그 주군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한 이야기였고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픽션이죠. 춘현전도, 심청전도, 그 남자에 대한 여인의 절개와 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심청전 이야기가 의미하듯이요, 같은 유교 국가지만 일본과 한국은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싫을수록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그 일본이 미국한테 그 진주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요, 미국이 이 조그만 아시아 나라가 우리를 감히 쳐들어와? 그러면서 문화인류학자인 베네딕트 여사에게요, 일본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책을 써라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네딕트 여사는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써내죠. 이 국화와 칼이라는 데서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이 국화와 칼, 이 일본인들이 아름다움과 어떤 그 절제된 미를 사랑하는 반면에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학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효사상과 다르게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떤 동경을 느껴왔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 충사상에서 카미카제 특공대가 생겨납니다. 카미카제 특공대가 뭐예요?
지금의 자살폭탄 테러랑 비슷하죠. 폭탄을 가지고 미국 비행기나 잠수함으로 그냥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바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비행기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군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가는 것이 이들의 의리였고,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절개였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난 무역 빌딩 테러 사건이 있잖아요. 이슬람 가격파들이 비행기로 자살 테러를 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요, 이 일본인들의 가미카제 특공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가미카제 특공대와 일본인들의 충사상, 그리고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위대나 우익사상은 다음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이색적인 도구를 사용한 일본도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일본의 죽음의 미학, 일본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일본도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일본도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부드러우면서도 잘 베어지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의 칼이요, 좀 무디면서 상대를 찌르는 거에 목적이 돼서 만들어져 있다면, 일본 칼은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는요, 부드러운 성질의 금속인 펠레이트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조직을 둘러싼 샌드위치 구조로 둘러싸고 있는 겉 쪽에 칼날 쪽에 쇠는요, 멀티사이드 조직이라는 날카롭지만 약한 조직에 새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로서 매우 훌륭하고요, 부드러워요. 만약에 그런 부드러움, 낭창낭창 휘어지는 부드러움을 일본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칼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일본도는 잘 부러지질 않죠. 이 두 가지 금속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연하자면요, 일본은요, 신화시대부터 칼이 나옵니다. 일본의 삼보신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이 준 세 가지 보물이고 천황계에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테라스 오가미가 가지고 있던 거울이 있고요. 그 아마테라스 오가미의 남동생이 머리 여럿 달린 뱀을 죽이고 그 몸속에서 있던 뭔가 딱딱한 게 있다. 이게 뭐냐? 그리고 뽑아낸 칼이 있습니다. 그 뱀 속에서 나온 칼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 천황계의 보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창조 신화, 그러니까 신화 시대부터 이미 일본의 어떤 미학의 일부가 되는 검이 존재를 하고, 또 중세 시대와 근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칼의 미학이 죽음의 미학과 결부되면서 일본의 하나의 사상과 이들의 문화적 전승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일본도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죽음의 미학과 이 일본도를 통한 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카미카제 특공대를 이용한 야쿠자 문화, 또 우익 문화, 이들의 어떤 일본의 우기를 승천하는 그런 일본의 어떤 정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쿠자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즈메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